이게 MBTI의 가장 그 이제 난제가 뭐냐면 E냐 네. I냐인데 약간의 네. 차이로도 E가 되고 I가 네,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음. 사실 MBTI의 원래 취지는 안녕하세요.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죠. 건강한 마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트로스터 언니 어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번아웃과 무기력증에 대해서 좀 다뤄보았는데요.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일상에서 좀 관리하고 동기부여 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동기부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목표 자체에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런 것에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은 동기라고 하는 요인을 좀 보기 전에 네. 욕구라고 하는 측면을 좀 보면 좋아요. 욕구라고 하는 측면의 많은 부분들을 동기가 또 포함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욕구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 가다 보면 조금 더 원재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욕구가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계시는데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위 욕구가 채워져야 그 상위 욕구로 넘어간다 이런 네네.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얻은 거 알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의 욕구가 자신의 성격이라든지 성향, 흥미, 적성, 능력 이런 요소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욕구라고 하는 것은 위계가 있기도 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생각보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요. 욕구를 물어보고 하면요.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자기는 욕구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타인의 욕구, 부모님의 욕구라든지 사회의 욕구를 자기의 욕구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동기를 올리는 어떤 세션을 할 때 처음에 욕구를 찾는 걸 하거든요. 네. 근데 쉬울 것 같은데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번을 만나는 내담자 중에 욕구를 발견하는 데만 16번을 쓰기도 합니다.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고요. 그게 진짜 원하는 게 아닌 거 해봤더니 그래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큰 사람이 있어요. 네. 나는 사랑과 수용에 대한 욕구보다는 사람에게 굉장히 존경받고 싶고 뭔가를 내가 이루고 싶고 성취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굉장히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되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전히 안전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큰 사람이 있어요. 어린 시절 때 트라우마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자체 성향 자체가 변화의 폭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든지 자기 공간이 중요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성향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그 포션 자체는 혹시 다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뭔가 생활이나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런 것보다 사람이나 사랑에 대한 인정받고 수용받는 것 그런 것이 나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욕구이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이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가가 나에게는 더 중요하지 연봉이나 그렇게 얘기했을 때 큰 공감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에겐 되게 다양한 욕구가 있고 그 욕구에서부터 나의 동기를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래서 요즘에 그 MBTI라든지 여러 성격 유형 검사가 나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성격 검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MBTI가 뭐 그런 뭐 타당도라든지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인간의 어떤 경향성을 보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검사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좀 우려되는 건 MBTI가 너무 사람을 낙인 찍는데 좀 많은 방점을 두고 있는 거는 맞아, 너 뭐지? 네, 나는 ENFP니까 네네. 약속 늦어도 돼.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사실 참 아이러니한 게 MBTI가 원래 가장 근본 이론이 분석심리학이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원래 분석심리학이라는 이론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방식 있죠? 그 방식의 대극을 찾아가는 것이 분석심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ENFP라면 자기 안에 있는 ISTJ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 나가는 여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 그거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런 네. 부분이 아예 거꾸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죠. 처음 알았어요. 네, 내가 직관을 많이 쓰고 있었다면 내가 왜 감각 기능 자체는 잘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탐색하는 첫 번째 계단으로서 MBTI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MBTI를 굉장히 정말 열심히 써왔는데 내 MBTI 유형 자체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반대되는 나의 아까 뭐라고 하셨죠? 그림자. 그림자. 내가 만약에 I라면 E라는 나의 그림자에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것은 좀 발달이 되지 않게 되었을까 하는 측면에도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MBTI의 가장 이제 난제가 뭐냐면 E냐 I냐인데 약간의 차이로도 E가 되고 I가 돼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A 상자, B 상자 나는 넘나드는데 그냥 A 상자래요. 그럼 나는 이제 E가 돼버리잖아요. 네. 이게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MBTI의 원래 취지는 네. 심리 유형 자체는 대극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들여다보게 하는 우리 데미안이라는 소설 있죠? 그 데미안이라는 게 자기 그림자적인 요소거든요. 그런 요소를 보게 하는 것이 이 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내가 ENFP라면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I, S, T, J라고 하는 요소를 숙고해 보는 것은요. 나를 조금 더 폭넓게 폭 깊게 알아보는 속이 이거를 이용은 전일성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MBTI의 매우 흥미로운 두 번째 스텝이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잘 이해하고 내가 나의 욕구와 동기를 잘 발견해갈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MBTI를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서 나를 좀 전면적으로 이렇게 한쪽만이 아니라 반대편에 나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통합적인 면에서 내 욕구를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또 배워봤습니다. MBTI도 이제 익숙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추천해 주실 만한 검사가 또 있으시다면 하나 추천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성격 검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아요. 특히 상담심 전문가분들은 굉장히 선호하시는 검사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빅5라는 검사입니다. 빅5요? 네, 빅5라는 검사고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격 검사 중에 거의 왕좌에 있는 검사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이유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매우 우수한 검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이게 이제 추레이시라고 해서 특질 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특질이요? 특질 네. 이런 검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 MBTI 같은 경우에도 E냐 I냐의 범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애니어그램 혹시 하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그것도 9가지 유형이잖아요. 맞아요. 뭐 디스크 검사 하셨던 분들 계시면 4가지 유형이잖아요. 빅5 검사는 매우 놀랍게도 네. 스펙트럼 검사입니다. 이렇게 뭐냐가 아니라 이 정도를 그렇죠. 나타낸다는 건가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지개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네. 빨간색과 주황색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 주황색으로 어느 순간 넘어갔다가 노란색이 됐다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빨간색과 주황색을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외향성이 어느 정도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점에서 7점까지가 외향성이 있다면 70점의 외향성이 있다면 30점의 내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2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많이 쓰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검사가 빅5라고 하는 검사고요. 5가지 변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5가지의 예술적인 움직임을 가지면 사람의 성격이 물결로 나옵니다. 스펙트럼이니까 그렇죠? 5개 연결해 보면 완전 똑같은 사람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러네요. 그 정도가. 그렇다고 해서 아예 다른 사람도 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편성, 또 우리 안에 있는 좀 차이점, 고유성 이런 측면들이 우리 성격이라는 측면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많이 부합되는 검사가 빅5 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결처럼 나온다라는 게 조금 더 확실히 나를 무자르듯이 딱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더 믿음이 가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빅5 검사가 우리의 동기부여 유형이나 뭐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검사일까요? 아까 동기 말씀하셨는데 물론이고요. 네. 욕구라고 하는 측면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마다요. 그런 부분도 빅5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자신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한 자신의 쉼에 대한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자기 특질 안에도 잘 새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빅5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좀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 유용한
또 하나의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기업에 이렇게 출강 같은 걸 나가시거나 하실 때 빅5 검사를 활용해서 직장 내에서 개개인에게 맞는 어떤 동기부여 방법, 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기도 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더 좋은 거는 빅5는 우리 상담의 장에서 상담 심리사와 함께 이 빅5 검사를 실제로 해보고 그 나온 게 나는 이렇대 이걸로 끝나지 말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고 함께 대화하고 해석 상담을 해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할 수 있어요. 네네. 심지어 빅5는 우리 진로하고도 또 굉장히 연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로가 꼭 직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앞으로 삶의 길일 수 있잖아요. 예. 삶의 길은 나침반을 들고 가는 건데, 그렇죠? 그 나침반은 사실은 자기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빅5는 나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는 그러한 매우 엣지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죠. 뭐 조직 내에서 기업 안에서 우리 구성원들끼리 안에 있는 다양한 성향들을 조금 살펴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워크숍을 통해서 좀 효과적으로 빅5에 대한 나의 어떤 측면들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또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은 동기부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내 성향을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나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찾아서 끊이지 않는 동기부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수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MBTI 얘기도 해봤고 또 새로운 검사인 빅5 얘기도 해보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빨리 빅5 해서 직업이 아니라 진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싶고 더 엣지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 요즘에 그 MBTI도 많이 뜨고 있고요. 그 한류 열풍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는 BTS가 네. 상당히 또 분석 심리학적인 측면들을 많이 또 앨범에 사실 실었더라고요. 아, 분석 심리학의 그래요? 용어들이요. 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도 갖게 되었었는데 이번 차에 여러분들이 조금 MBTI에 근저가 되는 분석 심리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내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나를 바라볼 수 있고 나를 좀 폭 넓고 폭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검사적인 툴이라든지 또 전문가와의 중요한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분의 많은 기회들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나 직업, 그리고 내 일상에서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을 심리학적인 뷰에서 이렇게 다뤄보고 이해해보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시도해봤던 방법과 또 다른 무기를 나에게 쥐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주제로 영상 찍어오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